저는 한 달여간의 큐슈 여행을 마치고 시코쿠라는 섬으로 넘어가기 위해 유후인을 지나 오이타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주차를 해야 하는 참이죠. 저도 다 온 거 같거든요. 여기 같은데 주차는 어디다 하노? 주차가 어디야? 이 숙소도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한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무료 주차라고 했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주차 너무 힘들다. 정말 도저히 못 찾겠어서 갓길에 대고 숙소에 물어보러 올라가 봤는데요. すみません。予約here。ここよくバイク駐車はどこですか？バイクはこのビルのすぐ下、真下、壁に沿ってビル？このビルのこの下、あ壁際あ、はいはに止めてください。い。バイク OK です。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ああ、ちょっとバイク駐車で。はい。 저 같은 초보 여행자들에겐 시내 주차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행하는 사람들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닫기 버튼만 지금 달아 있습니다. 여튼 주차는 옆쪽에다 하면 된다고 하네요. 오늘 또 한 번 느낍니다. 오토바이로 여행할 때는 오토바이가 작아야 되고 짐도 간편해야 됩니다. 저 꼬라지 보세요. 저거 등치만 이빨 커가지고 지금 여기 자전거 길 반 정도 막고 있거든요. 이거 괜찮냐고, 이거 이렇게 대놔도 민폐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여기 숙소가 진짜 특이한데 침대 하나 달라 있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옆방이랑은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가 없고 저기 기준품 보관하는 것 같아요. 현재 시각 8시 반. 굉장히 피곤한데요. 그래도 규슈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거 다 내팽개 쳐두고 씻고 나서 바로 나왔습니다. 맘 같아서는 어디 조용한 선술집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주인장 여기서 가장 센 걸로 하고 싶은데 그건 모르니까. 일본도 구글맵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는 건 쉬웠습니다. 그런데 까막눈이라 글자를 읽을 줄을 모르니 여기가 몇 층인지를 몰라서가 문제였죠. 아야토리가 도코ですか? ここちょっと待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3階サードフロア。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하지만 역시나 휴업 중이고요. 여기도 닫았다. 두 번째 또한 문을 닫아버려서 그냥 눈에 띄는 아무 곳이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onnichiwa. 一人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ですよ。はい、どうぞ。 일본에서의 저는 번역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과 대면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느린 편입니다. 그저 친절한 사람을 만나길 항상 기도할 뿐이죠. 하지만 만국 공통 국룰인지 많이 주문하면 싫어하는 가게는 없는 것 같죠? 中ぐらいとでかいでかい。でかい方が一番大きいの。はい、わかりました。 물론 이런 사치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생기는 일이지만 말이죠. 지금 아예 몰라가지고 팝하고 이미지 번역기로 그냥 보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유용합니다. 그거 아시죠? 피곤함은 몰려오고 졸음은 쏟아지는데 이 별것 아닌 맥주 한 잔을 마신 순간 이 녀석이 가슴팍에 제 머리를 꽉 끌어안고서 어이, 교모 오츠카레 간바떼 오엔 스루카라네 라며 응원해주는 느낌. 숙주 볶음. 제가 이 숙주 진짜 좋아합니다. 역시 짜고 자극적이고 맛있습니다. 제가 일본어도 모르고 음식도 잘 몰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일본어를 못해서 생전 알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여러가지 일본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게다가 가장 좋았던 점은 3-4천원의 저렴한 안주들을 여러가지로 시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것도 뭐야?
모르겠다. 아마 술을 포함해서 10대까지는 시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일본 음식답게 굉장히 짭니다. 맛도 그럭저럭 준수한 편이라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은 식사였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レシートはいい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2시간도 안 돼서 4만 원을 태운다?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MG님이랑 성아님 후원해주셔서 정말 덕분에 마음 놓고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기 앞에 오이타역이 있어요. 근데 오이타역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코 키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좀 일본에서 많이 문제잖아요. 요 앞전에 칼부림도 있고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옆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주 경계 잘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걱정은 바로 다음날 현실이 되었죠. 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충격받았습니다. 새 뜯어져가지고 죽은 거. 우리 한 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람이 한 거면 진짜 적잖이 충격이네요. 자, 이제 저는 규슈를 떠나 시코쿠로 넘어갈 겁니다. 그 전에 잠깐 들려야 할 곳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일본에는 우리가 흔히 캠핑용으로 많이 쓰는 이소가스 있죠. 그거를 일반 마트에 잘 팔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스포츠 데포나 이런 스포츠용품점에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을 거의 못 쓰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금 제가 있는 오이타에 스포츠 데포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잠깐 들렸다가 시코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포츠 데포에서 이소가스를 샀는데 이 구매 경험 또한 색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소가스를 사왔는데 첫 번째 느낀 점, 이소가스도 거의 안 판다. 작은 게 없어요. 두 번째, 이소가스 겁나 비쌉니다. 요거 큰 거 한국에서 비싸봐야 한 7, 8천 원인데 여기서 12,000원입니다. 진짜 비쌉니다. 세 번째, 이 이소가스가 메이드 인 코리아고 물 건너와서 상표만 바뀐 것이라는 거죠. 이제 시코쿠로 갑시다. 결국 저는 베푸가 아닌 오이타에서 배를 타고 시코쿠로 가는 코스를 선택했는데요. 지금 오이타에 있는 사가노세키라는 페리를 타러 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베푸 근처에서 배를 타고 시코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루트를 왜 선택했냐면 시코쿠 좌측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 곳 있잖아요. 아, 그곳이 길이 너무 운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마냥. 그래서 경로를 바꾸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나가사키에서 구마모토로 페리 타고 넘어올 때처럼 좀 안 헤매고 이번에는 좀 순탄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긴가 보네요. 바이크 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우와! 고메나사이, 한국인ですから日本語できません。 You have a booking? No. Next ferry 4 o'clock. 4 o'clock? 오케이. 평일이라서 널널할 줄 알았는데 제 판단 미스였습니다. Ticket office. In the building first floor.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식 영어라서 제가 퍼스트 플로어라는 단어 말고는 알아듣질 못했는데 뭐 모든 한국인들이 눈치코치로 알아듣잖아요. 1층 가서 예매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현재 시각 1시 40분인데 가장 빠른 배가 오후 4시라고 합니다. 한 2시간 반가량이 떠버렸는데요. 평일이라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배 사이즈를 보니까 알겠어요. 배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일본 넘어왔을 때 사용했던 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나가사키에서 구마모토 넘어갈 때 썼던 배도 이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배기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선적 비용이 굉장히 비싸네요. 돈으로 한 4,300엔 정도 나왔거든요. 뭐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가까이 나오는 돈이죠. 그래서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아마 750cc 이상은 다 비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역시나 쿼터급으로 내려갈 이유가 또 한 번 생겼다. 어찌됐건 그냥 남은 시간 동안 편집이나 열심히 하다가 넘어가자 말자 바로 캠핑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봅시다. 하지만 갑자기 갑자기 급하게 뭔가 불려 나와가지고 가게 되는데 지금이 3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원래 예약한 시간이 4시였거든요. 근데 한 자리가 비었나봐요. 편집하고 있는데 선원분들이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더라고요. 바카토상 바카토상 이러면서 부르셨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한 자리가 났으니 탈 수 있으면 지금 타라 라는 말을 듣고 냉큼 탑승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1시간 더 일찍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박하는 방식은 똑같네요. 드디어 규슈를 떠나네요. 진짜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 큐슈를 어떻게 잊겠어요. 33살 힘든 시기에 떠난 첫 해외여행. 비록 가깝고 닮은 것이 많은 나라 일본이라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겠지만 그럼에도 한 달 동안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자신을 믿는 감각, 자신감. 중요한 시기에 훌쩍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부터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었고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즐기고 있으니 어쩌면 나를 좀 더 믿어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길었던 방황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30일, 단 한 달이 주었던 이 여행의 가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 마음가짐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승선부터 하선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와, 내렸는데 갑자기 날씨 뭔데? 자,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코쿠에 도착을 했습니다. 큐슈가 마치 북유럽,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자연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 시코쿠는 좀 더 본격적인 일본 날것 자연에 가까운 섬이죠. 그럼 이 불의 고리, 일본의 화산지대가 빚어낸 시코쿠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